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업 내용은요, 트리밍과 노 트리밍, N 후보정입니다. N 후보정. 여기 지금 타이틀에는 써있지는 않는데요. 트리밍도 뭐 후보종의 일종이니까, 트리밍과 노 트리밍에 대한 내용과 후보종이 해야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리밍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크롭이라는 말로 통일돼 있죠. 크롭.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사진에서는 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밍이라는 건 뭐냐면, 원본의 그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는 거니까, 화소수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확대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트리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한쪽 면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면만 필요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내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디지털에서 크롭이라고 그러지만 이 필름 사진에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이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용량 자체는 이런 걸 트리밍이라고 했고, 그 크롭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불필요하다 싶어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갖고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크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작업하는 행위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트리밍이나 크롭이나 이렇게 우리가 저 포토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이트룸하고 포토샵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크롭 도구가 있잖아요. 이 잘라내는 도구가. 그래서 저 화면 사이즈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면의 용량,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이미지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화소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줄어들면서 하는 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포토샵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를 트리밍이나 크롭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디지털에서는 그걸 다 크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도 이렇게 이 확대기 헤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진 뽑을 때 우리가 이제 필름 현상을 해서 나온 필름 가지고 그 암실에 들어가서 저런 확대기를 통해서 요 위에가 이제 캐리어인데 캐리어에다 필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빛을 줘주면 이렇게 크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작게도 뽑을 수가 있어요. 헤드를 올리면 커지고 헤드를 내리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거기다 이제 요 안에다가 이질이라는 걸 놓고, 이 사진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다 뽑았는데, 뽑아놓고 나니까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 싶었을 때, 칼로 잘라내는 걸 우리가 크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날로그 때도 있었고, 디지털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편안하게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것이고 아날로그를 이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확대 현상할 때 작업을 해줬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트리밍, 크롭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트리밍하고 크롭인데 그러면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트리밍을 하면 사진이 안 좋은 거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냐? 또 이걸 가지고 고민들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앙리카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가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 사진가는 뭐 벌써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수업 때마다 나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사진가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배우면서 앙리카르띠에 브레송한테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할 점이 굉장히 많은 사진가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사진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프레드 스트그리치라는 사진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강의에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뭐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적 미학을 만들어낸 사진가죠. 이 사람 사진집 이름이 결정적 순간이었고요.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뭡니까? 빛, 구도,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사진가의 감정. 그럴 때 그 세 가지가 일치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그런 셔터 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진가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그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약간 저 말년의 모습인데요. 세계적인 거장이 이 라이카 카메라 이 조그만 걸 들고 찍는 게 폼이 좀 약간 뭡니까 좀 굉장히 좀 귀엽다고 해야 되는지 무게감은 없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근데 요게 이제 브레송인데, 이 사람은 사진을 프린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후보종 작업에 대한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밍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트리밍도, 그러니까 크롭도 하나의 그런 후보종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종 작업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진을 죽이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사진가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사진가의 역할은 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생각이 함축된 상태에서 완성된 경우에 셔터를 눌러야 돼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완성된 이미지에다가 잘라내든가 뭐 이렇게 손질을 한다라는 건 사진을 죽이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트리밍을 반대했던 사진가가 이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뭘 했냐면 노 트리밍 태라는 걸 둘렀어요. 검정태. 그 사진에 지금 여기 브레송 사진에도 이렇게 보면 화면에 어때요? 검은 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풀 사이즈로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할 때 보면요, 이게 캐리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사진 뽑는 거를 확대기 캐리어라고 그러고, 이 캐리어에 이렇게 필름을 집어넣고 요걸 확대기 헤드 위에다가 꽂은 상태에서 빛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샘플 사진을 보면 이 캐리어가 타이트하게 35mm 필름입니다. 우리가 저 이미지 센서에게 풀 프레임이 요 사이즈예요. 24 곱하기 36. 요 꽉 차게 돼 있지만, 요 줄 같은 걸로 요 사각을 갈아줘요. 갈아주면은 여분이 생겨요. 이 필름이 꽉 차게 들어가지가 않고 이게 여유가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때요? 요 퍼포레이션이 이쪽이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요 투명한 부분이 나오니까 빛을 투과해서 그게 화면에 사각형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노트리밍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찍을 때 벌써 찍을 때 이 프레임 그대로 생각하고 찍은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찍고 나서 프레임을 이렇게 잘라갖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이미지를 다 담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노트리밍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송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나는 풀 프레임으로 뽑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에 사각형의 테두리를 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이 돼가지고 이나지의 사이즈들이 비율이 화면 비율에 따라서 좀 장방향으로 더 길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 사진의 이나지 사이즈들은 지금의 그런 직사각형보다 조금 정방향에 가까울 정도로 8 곱하기 10, 11 곱하기 14, 뭐 5 곱하기 7 같은 이런 사이즈가 요 화면 비율하고 이나지 비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나지 사이즈에 꽉 맞춰가지고 사진을 뽑다 보면은 화면의 일부분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잘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찍은 내용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10 사이즈의 사진을 뽑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다 나오게 뽑기 위해서는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나지 사이즈보다 화면을 좀 작게 해줘야 돼요. 작게 해주면 이렇게 검정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검정테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벌써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풀 프레임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고, 나는 사진에 손을 절대 대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노 트리밍 테라고 합니다. 트리밍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우리나라의 1990년대가 한 10년이 이게 사진과 입시 붐이 엄청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좋았던 때고, 그래서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고 학교마다 경쟁률도 무지하게 셌고, 그 당시만 해도 막 포트폴리오가 개인당 A/10 사이즈를 20장씩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사진집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거의 뭐 사진과 졸업생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원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노트리밍 테가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뭐 사진과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화면에 이렇게 검정테가 마감 처리를 해주니까 정리된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테가 없이 그냥 뻥 뚫린 것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그게 이 노트리밍 테인데, 이 브레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브레송은 나는 사진에 후보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노트리밍 테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가의 역할은 셔터를 다 누르는 순간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실 작업은 암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현상이나 이런 자기가 하질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맡겼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전시를 하든지 간에 사진을 들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와서 프린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프린트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디에서 프린트를 하든지 간에 대부분 다 뭐예요? 이 노트리밍 테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톤에 의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가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화각이고 콘트라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레송은 뭐 이렇게 프린트 자체의 그 콘트라스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도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침은 주겠죠. 프린트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톤의 샘플을 주면서 이렇게 맞춰달라 하면은 그렇게 맞춰가지고 프린트를 하는데, 거기에 꼭 이렇게 노트리밍 테를 집어넣는 걸 권한 게 아니라 의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리밍 테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하고 또 반대되는 대비되는 사진가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아놀드 뉴만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이게 아놀드 뉴만인데요. 이 사람은 인물사진가인데 환경적 인물사진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인물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인물사진의 배경을 보면 그 인물의 대충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직업적인 요소를 소품으로 사용해서 찍은 사진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와이드 렌즈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물을 중앙에다 배치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렌즈들 와이드 렌즈는 외국 화상 망곡이라고 그래갖고 화각이 넓어지다 보니까 렌즈의 주변으로 갈수록 이게 휘어지는 현상들이 많아졌는데, 요즘 관광 렌즈들 고급 렌즈들은 워낙 좋아져서 그 정도까지 옛날 렌즈 같이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왜곡 현상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놀드 뉴만은 인물을 중앙에다 놓고 찍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약간 사이드로 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옛날에 제가 사진 배울 때 일본 책 번역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관광 렌즈는 인물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배울 때 그렇게 관광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사진 인물 책을 보고 배웠지만, 아놀드 뉴만이라는 사람은 그걸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관광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은 사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대로 나중에 트리밍을 해갖고 만들어낸 사진가가 또 이 아놀드 뉴만이라는 사진가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브레송하고 아주 180도 틀린 그런 제작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게 스트라빈스키라고, 러시아의 음악가, 아주 대음악가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사진입니다. 요게 우리가 사진집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원본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대형 원판을 사용했어요. AV10, 뭐 4호 이상,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디지털로 얘기하면 화소수가 큰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큰 걸로 찍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건데, 그러니까 원본의 밑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피아노 다리부터 해갖고 의자 스트라빈스키의 다리까지 그게 나왔지만, 트리밍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디자인 요소도 강하고 시각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 그랜드 피아노의 이런 조형적인 디자인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형태로 트리밍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송처럼 나는 찍을 때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완성된 상태에서 셔터를 누른다. 빛, 구도, 감정이 일치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른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만지는 거는 사진을 죽이는 짓이다라고 해서 노 트리밍을 주장했지만, 그에 반대로 아놀드 뉴만 같은 경우는 찍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찍고 나서 후보종 작업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그 트리밍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나쁘다라고 우리가 일단 그 판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하는 사진가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진가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아놀드 뉴만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음악가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악보,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는 악보 같은데요. 이런 형태로 인물 사진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호텔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인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어쩌습니까? 이 와이드로 인물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굳이 꼭 크로즈업해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사람은 조각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형물이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인물 사진으로 해서 환경적 인물 사진가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진가가 이 아놀드 뉴만인데, 아놀드 뉴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라빈스키 사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트리밍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아놀드 뉴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지금 이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리밍은 절대 그럼 하면 안 되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리밍을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고 안 맞고도 단정져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진가가 필요로 하면은 그 후보종 형태의 트리밍은 가능하다라는, 크롭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놀드 뉴만보다는 브레송이 훨씬 자세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배우기가. 왜냐면 나중에 찍어갖고 내가 필요한 대로 잘라내지 하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사진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찍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찍는 사진하고, 아니 찍어서 내가 나중에 필요한 대로 잘라내면 된다라는 여유를 갖고 찍는 거하고는 결과물의 완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 뭐 필름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LCD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필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결과물에서는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이 얘기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리밍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트리밍을 해야 되겠다라는, 크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그 브레송 스타일처럼 모든 걸 완성시키는 상황이 느껴졌을 때 셔터를 눌러서 찍는다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갖고 찍는 게 사진의 결과물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브레송을 아까도 봤지만 조그만 카메라 35mm 카메라 갖고 찍었다는 얘기고요. 이 아놀드 뉴만 자체는 뭡니까? 대형 포맷을 갖고 썼다는 얘기니까 벌써 필름 사이즈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대역 차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소수 차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놀드 뉴만은 화면을 잘라내도 확대하는데 묘사력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알프레드 까르띠에 브레송의 35mm 필름은 웬만큼 잘라내서 확대를 하게 되면 해상력이나 묘사력이 많이 떨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뭐 브레송이 그런 걸 감안해서 노트리밍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또 기술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이 트리밍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사진에 적극적인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나와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트리밍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안 하는 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트리밍도 후보종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진의 후보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란을 벌이는 경우들이 꽤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종은 필요합니다. 후보종이라는 거 꼭 필요해요.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날로그 사진에서도 후보종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후보종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뭐 먼지 같은 건 없애주지만 내가 찍은 대상에서 찍힌 내용물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찍히지 않은 내용물을 집어넣든가 이렇게 없는 걸 집어넣고 있는 걸 없애버리는 이런 형태의 후보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후보종이라는 건 뭡니까? 사진에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색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출, 요런 거, 이런 기본적으로 사진가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절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해주고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아날로그에서도 그걸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날로그에서도. 필름 작업할 때, 아날로그에서도 후보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이 정도의 후보종을 해주면 되지만 아날로그는 암실에서 사진을 뽑을 때 필름을 현상할 때 내가 원하는 콘트라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품의 희석 비율을 물하고 원액의 희석 비율을 틀리게 한다든가 뭐 온도를 또 틀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필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줘요. 1차적으로. 그래서 필름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상된 필름의 콘트라스트가 내가 표현하고 하는 콘트라스트에 맞지 않다 그러면 프린트할 때 호수별 이나지나 멀티 컨트라스트 이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콘트라스트 조절을 또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버닝 닷징이라고 우리가 포토샵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버닝 닷징 툴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려주고 태워주고 가려주고 태워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콘트라스트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버닝 닷징도 전부 다 암실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뭐 여기다가 플러스 25초를 더 주고 뭐 플러스 40초를 더 주고 마이너스 5초 그러니까 여기는 5초 가려주고 여기는 40초 더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버닝 닷징을 프린트하면서 해서 완성된 사진을 만드는 게 아날로그 작업에서도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디지털보다는 좀 더 어려웠죠. 왜? 다 수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후보종 작업은 있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트라스트 조절, 노출 조절,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자기가 이미지를 담을 만한, 자신의 메시지를 담을 만한 색깔의 첨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했던 불필요한 부분이 나는 다 원한 대로 찍었던 것 같은데 찍고 나니까 주변에 불필요한 요소가 좀 들어가서 이걸 없애버리면 좀 사진의 시각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다 했을 때 그런 트리밍이라든가 이런 후보종 작업은 사진의 그런 마무리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사진에서 이거 스포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잉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톤을 맞춰갖고 세필붓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지금 우리 지금 포토샵에서 뭡니까? 도장 툴로 갖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아날로그 사진의 필름에 먼지가 묻으면요. 사진상에 하얀 점이 나오거든요. 하얀 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먹물이나 잉크로 톤을 맞춰갖고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되지만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센스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검은 점으로 나오거든요. 검은 점. 아까 그 샘플로 보여줬던 게 여기 지금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 점으로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는 겁니다. 이런 먼지가 묻어 있는 거 여기 보면 여기 도장 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요 검은 점들을 없애주는 게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스포팅이라고 해서 스포팅.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에칭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이 유제면이 벗겨져 버리면 스크래치가 나서 벗겨져 버리면 사진상에 검은 줄이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예리한 조각칼 같은 걸 긁어내고 그 위에다 다시 잉크를 입혀주든가 아니면 필름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필름 자체를 잉크로 스포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진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굉장한 숙련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포토샵
통해서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후보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이런 조작된 형태의 스포팅은 우리가 미술적인 차원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이걸 사진적인 작업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사진가가 있어요. 스티브 맥컬리라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녀 사진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찍은 사진가가 이 스티브 맥컬리고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이죠.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이고, 이 사진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극을 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게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진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자비를 들여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숨을 걸고 필름을 뺏길 각오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다큐멘터리 사진에 진짜 지금 현재도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진가고요. 1968년부터인가 86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친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오타가 씁니다. 오타. 1980년 중반부터 매그남이라고 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그런 그 프리랜서 집단 모임이 출발이 가장 그 먼저가 이 매그남이거든요. 뭐 로버트 카퍼, 앙리 까르테 브레송, 뭐 데이비 시모아 뭐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사진가들이 사진가의 시각을 인정받아야 된다. 데스크가 신문사에서 원하는 대로 찍는 게 아니라 사진가가 본 세상을 사진가가 본 대로 찍어갖고 그걸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 편집장들의 심부름 꿈이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의 눈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그런 단체의 첫 모임이 매그남인데, 그 매그남에서 1986년부터 활동했고 지금까지도 매그남 회원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매그남에는 아주 세계적인 보도사진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맥컬리인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조작 논란에 휩쓸렸죠. 이게 스티브 맥컬리가 찍은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원본 사진이고요. 아래 있는 게 발표된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이 하나 없어졌죠. 그 다음에 뒷 배경도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크게 바뀐 거 없는데 여기 지금 애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 현실성, 현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히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이렇게 후작업, 후보종으로 있는 거 없애버리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된 사진은 차라리 그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스티브 맥컬리가 변명을 했죠. 자기도 뭐 브레송처럼 자기도 프린트하는 데는 자기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프린트를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브레송처럼 노트리밍 텔을 넣어라 라든가 이 정도의 톤을 맞춰줘라 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진을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찍은 사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라는 변명은 굉장히 그 진짜 못난이 변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히 아날로그 사진 같은 경우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가능하면 빨리 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배울 때는 빨리 작업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필름은 은염 유제이기 때문에 빛을 한번 받으면 계속 미세하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오랫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퇴행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콘트라스트도 무너지고 칼라 바란스도 무너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지만 또 한 번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찍을 때 이렇게 뭐 이런 현상인지 비가 오는 거리였는지 마른 거리였는지 찍을 때 그런 현장의 느낌을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 그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든 이유가 그런 식으로 그런 감성을 잊어버린다는 얘기. 그런 걸 잊어버렸을 때 프린트하는 결과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찍을 때의 느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하라는 이유는 그 느낌을 연장선상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화학적인 반응을 떠나서.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찍었으면 찍었을 때 그런 감동이나 찍었을 때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 때 프린트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프린트가 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그런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 지침은 주고 프린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고 정석인데,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톤을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콘트라스트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게 일률적으로 적이게 콘트라스트가 변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건 변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없는 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듯이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진이길 포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후보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후보종을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요즘 뭐 극사실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진보다도 더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빼버리고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필요한 거 집어넣는 식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미술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했지만 사진의 작업은 그 사진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거하고는 아주 완전히 틀린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실감이 동떨어진 그 조작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적이라는 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트리밍이나 뭐 콘트라스트 조절이나 그 다음에 도장 툴을 이용해서 먼지 제거라든가 어느 정도의 뭐 아주 부자연스러운 아주 창조적인 컬러 조절이 아니라 사진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컬러를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 정도의 기본적인 후보종은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사진의 그런 에티켓 차원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없애버린 이런 후보종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